그러면 예고해드린 대로 2차전지 소재 전해액과 관련한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엔캠. 무려 35만 8,500원까지 장중에 올라갔었던 그런 엔캠이 이제 산을 정점을 찍고 하산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시청자님은 25만 2천원의 비중이 꽤 많으시죠? 30%입니다. 바로 저기가 되겠는데요. 손실이 15% 이상 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딱 매수하신 타이밍을 보니까 엔캠이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오다가 좀 이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이제 다시 한번 반등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빠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6%라는 또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21만 원까지 내려왔는데요. 네. 오늘 왜 이렇게 내리는 건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 매수가까지는 회복이 가능한지 저희 손실을 좀 줄여낼 수 있는 전략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그러면 이 엔캠과 관련해서 김진환 전문가부터 한번 투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팔까요? 가지고 있을까요? 네, 매도 의견 드립니다. 팔자. 그리고 박준현 운용력은요? 네, 저는 매도 의견입니다. 아이고. 네.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우선은 엔캠 같은 경우에 전액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전액 생산으로서는 1위고 글로벌 생산 4위인데 앞에 1, 2, 3위가 다 중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만 믿고 따라해서 FA50법 관련해서 전해질, 전액 관련해가지고 그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엔캠이 저희가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제 이러한 그 전해까지도 이제 2차전지 소재 부품으로 이제 묶이게 되면서 중국산 거 쓰지 않게 되면서 이제 엔캠 거를 쓸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어떤 블로거나 유튜브 같은 데서 전 많이 다룬 걸로 전 알고 있어요, 엔캠을.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좀 많이 좀 부추겨서 끌어올린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저는 FA50법 관련해서 중국의 1, 2, 3위 기업들의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이 되게 높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중국 기업들의 그 전액을 쓰지 못하게 되면서 엔캠이 미국에도 이제 공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으로 이제 수혜를 이제 볼 것이다 4위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저도 컸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실적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다. 예, 주가는 지금 현재 이제 3조 9천억 수준인데 작년 매출이 4,246억에 영업이익이 30억 나왔고 단기 순손실 500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도 좀 좋지 않습니다. 엔캠이 그러니까 보통주 전환으로 지난 8일 65만 7천 주 정도 이제 상장이 되었는데 보통주가 이제 전환가액이 5만 원대입니다. 5만 5천 원, 5만 1천 원, 9만 9천 원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보통주 전환되면서 수급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작년 전환사채에 1,915억 발행한 내용인데 이제 5월 달부터 또 이제 그 보통주 전환이 좀 시작이 됩니다. 전환가액이 이것도 또 7만 원대예요. 그래서 오뱅 이슈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도 좀 불리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의 어떤 수급도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좀 사는데 기관이나 어떤 투신 이런 쪽에서는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 기관 같은 경우에 조금 움직임이 좀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좀 단기 반등 노리고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북미 증설 효과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헝가리나 중국 어떤 미국 공장들이 좀 많은데 거기에 좀 증설을 좀 해서 캐파를 상당히 늘려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캐파 확장한 것이 어떤 효과가 좀 나타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강점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지금 바로 당장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차라리 제가 지금 매도가를 지금 가격으로 얘기를 드렸거든요. 지금 바로 오히려 그냥 차라리 물론 수급적인 부분 기관이나 연기금이 좀 들어오긴 합니다만 오히려 그냥 차라리 매도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고요. 만약에 정말로 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는 21만 7천 원, 21만 8천 원 정도가 저항선이었는데 그걸 좀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차라리 지금 매도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중이 좀 많으시니까 오히려 바로 죽기보다는 반등이 좀 나오면서 죽을 수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저 같은 경우에 30%시면 10%, 10%, 10%에서 3번 정도 나눠서 매도하시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좀 매도하시는 전략 어떨까 하는데 만약에 좀 너무 좀 그 비중이 크시다면 어렵죠. 세 번에 나눠서 예, 좀 반등할 때 매도하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네. 그러면 현재 가격이 목표가이자 손절가가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저는 그냥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추세 이렇게 그냥 추세를 깨버리면 바로 그냥 오늘 같은 날 저는 손절을 해버리거든요. 제가 보는 선이. 기준이신 거죠. 네, 맞아요. 제 기준이기 때문에. 예. 근데 좀 비중이 많으시면 이게 또 한꺼번에 손절이 잘 안 되십니다. 어렵죠. 예, 그래서 분할로 지금 가격 정도에서 만약에 예, 등락을 한다면 예, 이 정도 가격에서 버텨준다면 예, 매도가 예, 분할로 매도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진환 전문가의 얘기를 좀 들어보셨고요. 박준현 운용력도 역시 팔자 쪽이시거든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이 종목 너무 많이 떴죠. 아마 이거 3만 원대 이 시간에 이제 다루면서 이슈로 다루면서 그 당시에 김진환 전문가나 저랑 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주식이에요. 근데 주가가 저도 이 정도까지 가지 몰랐어. 저는 한 18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 봤던 건데 5만 원까지 갔는데 그래서 저는 예상 북미 쪽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를 좀 받으면서 북미 쪽에 대한 투자 부분 자체가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좀 많이 반영이 좀 되겠구나 되는 게 아니냐 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증권사 보고서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부 세력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지금 사는 게 아니냐 그랬었는데 근데 예사가 지금 보시면 주가가 언제 꺾였느냐 올해 2월 20일 정도에 꺾였어요. 2월 20일 날 꺾였는데 예, 이거 2월 20일, 이게 2월 22일이거든요. 2월 20일. 이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예사에 작년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작년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나요? 예, 작년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좀 매출이 증가되면 나와야 되는데 작년 4분기 실적이 매출이 756원에 영업적자 194억이 났잖아요. 이제 예사가 추세가 보면 보시다시피 작년 3분기부터 계속 영업이익이 나다가 작년도에 그래도 미국 하반기 때 미국의 공장 증설대 부분 자체가 일부 가동이 좀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출액도 증가되면서 영업이익이 좀 양호하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예, 근데 적자가 났으니까 실적도 아니었구나. 그럼 결국은 세력들이 주가가 끌어올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시점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냥 움직이는 주식들이 계속 따라갔어요. 대표적으로 맞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가, 에코프로 머티라든가, 그다음에 에코앤드림이라든가, 관련도 종목들이 함께 동반 상승했는데, 관련 종목들이 지금 다 꺾였어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그들 종목적으로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안 좋다 보니까 이쪽으로 아마 2차전지 쪽 관련 쪽에서 아마 수급이 쪽으로 아마 세력들이 좀 주가를 끌어올린 게 아닌가 생각돼요. 근데 지금 관련 또 종목들이 어떠냐? 지금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은 나쁘지가 않은데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24만 4천 원인데 지금 13만 원까지 이것도 반토막 났어요.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머티가 가니까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렇죠? 9만 원대 주식이 지금 5만 5천 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들 종목들은 건드려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행 이슈 물량을 걱정해야 됩니다. 에코프 머티 갖고 계신 분 참고로 아마 5월 달부터 오버행 이슈 물량이 물량이 한 2천만 주가 나와요.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흘러내릴 가능성이 커요. 이들 종목들이 같은 패턴이에요. 엔캠이라든가. 그러면 엔캠은 일단은 너무 올라서 주가가 고점에서 많이 떨어지지만 추가적으로 저는 올라가기 이렇게 쉽지 않다고 그래서 좀 매도 의견인데 일단 짧게 잡아드렸어요. 일단 워낙 많이 빠져서 약간 그 반등이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견적으로 한 22만 8천 원 정도 비중이 30%는 좀 꽤 많은 수준이거든요. 그 다음에 19만 8천 원 정도 62동 평균선 이탈한 시점에서도 팔아야 되지 않겠나. 만약 빠지면 이 종목이 깨면 주가가 35만 원대에서 대체적으로 주가 떨어지면 반토막까지 떨어지거든요. 17만 원 정도까지. 왜냐면 종목이 8만 원부터 올라왔으니까. 네. 8만 원부터 거의 6만 원까지 4배 이상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김장이 얘기했다시피 회사가 그 전환사채랑 신주 인수권을 많이 발행해가지고 해외 쪽에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전환사채 물량이 많아요. 앞서 이제 최근에 상장된 거 있지만 통 보니까 360만 주예요. 앞서 이번에 또 상장되는 물량도 있고 발행 주식 단가가 2만 8천 원, 3만 원짜리도 많습니다.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물량이 현재 발행 주식수의 20%가 좀 돼요. 이런 또 부분들 고려해서 반등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반등 시대 적극적으로 매도하시고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19만 8천 원, 2천 원 시점에서도 최소한 30%니까 반 이상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캠 아쉽습니다. 손실 나고 있는데 그래도 더 커지기 전까지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통된 의견입니다.
팔자가 되겠고요. 먼저 진단을 해주신 김진환 전문가는 목표가 이꼴 손저가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30%의 비중이 부담되시기 때문에 조금씩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마다 10 이렇게 줄여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박준영 운용료께서도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참 이 부담 요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목표가 22만 8천 원, 손절가 19만 8천 원입니다.